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미국에 관해서는 오래 방송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시각과 영국에서 보고 있는 시각 이렇게 좀 합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견을 조금 더 다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정말 미국과 직접적으로 사실은 상관은 있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저의 전공이 아닌 중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상이 중국 주도로 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언제까지 일단은 그 위치를 가지고 가는가, 세계의 슈퍼파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살다 보면은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흘러 들어가잖아요. 중국식이냐 미국식이냐. 물론 그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고 상당히 그 국가가 지도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지도자가 세계를 이끌어갈 때와 아니면 그 중국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맡아서 간다고 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그 짐작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사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공산당이라는 그 안에 이제 많은 또 그 모든 인간 조직이 갖고 있는 것처럼 파벌이 있고 없는 듯 있는 듯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그 당이긴 하지만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비밀스럽잖아요. 미국과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그 내부에서도 뭔가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나오면서 서로 그 투쟁도 하고 또 서로 그 내가 잘했잖아 라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진흙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발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산당 내부에서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또 그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한국식대로 여러 기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모든 그 통로를 통해서 접근을 시도를 할 테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독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바탕에 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저는 미국과 영국의 그 아주 그 중요한 또 중국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전문가, 특히 이제 기자들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요즘 전하고 있는 중국 뉴스를 보면은 당연히 뭐 지금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초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언론이 중국의 모습을 가장 많이 그 보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달이었었죠. 지난달에 이제 그 공산당 그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뭐 중국말로야 딱 하나지만 미국말, 어차피 중국말을 미국말로 번역하나 한국말로 번역하나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열린다는 19차 전국 대표 대회라고 부르나요? 그 당대회죠.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5년 전과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치르고 나서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그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미국에서는 중국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10대 때는 그 마오쩌둥의 그 여러 가지 그 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았어야지 되는데, 그 다른 곳이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서요. 그 리안지아해라는 곳인데 이곳이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380마일 떨어진 곳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마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떨어진 곳인데 지금 이 마을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 이제 그 가족들과 다 문화혁명 때는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하면서 10대 때 아주 그 중요한 시기를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때까지 그때까지 머물렀던 곳이라서 이 마을에서 굉장히 지금 관광지가 돼서요. 이제 시진핑을 말하자면 그 신격화한다. 그런 내용들을 미국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러 가지를 암기하고 이제 방문객들이 있으니까는요. 시진핑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이렇게 그 원래의 진실되는 그 사실이라기보다도 뭔가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에어브러쉬 하는 그 포토샵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시진핑의 역사와 시진핑의 그 어렸을 때의 스토리를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날마다 2,5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중국에 맞게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된다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는 이력서가 완전하다. 미국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명의 아들인데다가 그리고 그 혁명의 아들이 모든 그 힘의 주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마오쩌둥과 이 그 시진핑의 아버지가 친하게 잘 지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오쩌둥이 62년이었죠. 그때 이제 그 문화혁명 같은 것을 시작하면서 시진핑의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등에 칼을 꽂은 격으로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시진핑의 그 시스터 한 사람은 숨졌는데 자살을 그 했다고 하죠. 그런 그 가족적인 비극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젊었을 때 뭐 7년인가를 이 마을에서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살 때 그 혁명의 아들이긴 하지만 특권 측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농부들을 너무나 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로 태어나서 뭐 뼛속보다 더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곳까지 공산주의자이고 그리고는 특권층으로 모든 것을 누리지 않으면서 젊었을 때요. 보통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완전한 이력서를 가졌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머물렀던 리안지아해 발음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곳을 지금 성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도 과거에 뭐 내가 기억하기를 어땠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어디 마을에 가면은 뭐 시진핑 사진이 쫙 붙어 있고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세 가지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주석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고 공산당의 총석이고 5년 동안을 이제 앞으로 더 가고 그 이후로도 미국과 영국 같은 그 서구 언론에서는 더 간다는 의심을 가려고 시진핑이 적어도 마음을 먹고 있다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갖는 이런 의심은 그 독재로 보기 때문에 아주 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시진핑의 얼굴이 중국 도처에 전부 뭐 도배되다시피 했다. 도대체 그 지금 이번에도 중국에서 그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맨 위에 7명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상무위원인가요? 이런 또 18명이 있어서 합쳐서 25명이 있는데 7명 그 가운데서도 나머지 6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시진핑 얼굴만 이제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에 처음으로 그 주석이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부주석을 했지만 세계가 그를 모르고 있다가 바깥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5년 만에 모든 그 정치적인 적을 정말 잔혹하게 요즘 뭐 아주 젊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는 젊으니까 그렇지만 시진핑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50대에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다 그 쳐내버렸잖아요. 말하자면 숙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시진핑의 사진을 너무나 잘 그 에어브러쉬를 해가지고 흰머리도 다 감추고요. 완전히 그 마오쩌둥,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던 수십 년 정권을 잡았던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이제 나란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곳이 많다는 그 얘기를 미국에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라를 세운 그 마오쩌둥이 보통 이제 왼쪽에 있더군요. 그리고 시진핑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걸어 놓는 것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 하면은 누가 되겠어요?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사진과 트럼프 사진을 막 가는 곳마다 다 붙여 놓은 것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오 시대에는 당연히 그 뭐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워낙에 힘이 셌으니까 배지도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랬었죠.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그 마오쩌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시진핑이 자리를 이어받아서 전임자들과는 좀 다른, 앞서 그 시진핑은 완전한 그 이력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미소 짓고 이럴 때를 보면은 좀 인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전임자들이 좀 딱딱한, 좀 나무와 같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우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이라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뭐 빵집을 갔는데 그랬는데 2013년도에요. 그 런치샵에 그 번샵을 갔는데 그때 직접 그 쟁반 같은 것을 들고 본인이 먹을 것을 본인이 가져다가 하고, 미국 같으면 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하죠. 자기 거 자기가 해야죠. 뭐 이런 식인데 내가 그냥 기꺼이 뭐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식인데 이제 그 전임자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하고 따뜻하게 보이고, 이것도 이제 다 실제로도 뭐 어느 정도 그 성품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그 연출을 해왔다는 그런 그 뉘앙스로 미국 언론은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조셉 스탈린이 Father of the Peoples라고 해서 사람들의 그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 군복 입고 수염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아주 환한 곳에서 이렇게 딱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면 그 베트남에서의 그 호치민이라고 할까요? 아저씨 호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그런 식으로 시진핑이 자신을 이제 쭉 지금까지 그 연출을 해왔고 책도 썼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쭉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미국에서는 미국이 주춤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뭐 미국만 잘 살면 되지. 같이 잘 사는 게 뭐 같이 잘 사는 거야. 무역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만 하면 되지 하고, 특히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아니 좀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하다가 또 힘없는 나라에는 그냥 막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무슨 실속 없게 세계의 뭐 슈퍼 파워 국가는 무슨 파워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주춤거림을 굉장한 그 기회로 알고 아, 이게 찬스구나 하고는 이제 확 덤벼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그 보고 연구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도 또 어떤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시진핑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시진핑을 정말로 거의 성인이라든가 아니면 현인 중에 현인 반열에 올리는 그런 그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주류 언론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는 todayyus.com에 링크를 그 영어 원문을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10월 24일이었던가 24일에 끝났나요? 18일에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닷새였는데 그럼 날짜가 안 맞네요. 그 중국 공산당 19차 그 전국 그 대표 대회에서 이제 그 공산당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뭐 헌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국말로는 당헌이라면서요. 공산당 그 당장 뭐 당헌 수정안에 시진핑 그 사상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도 이제 이름도 들어가고 그 마오쩌둥은 들어갔지만 덩샤오핑은 숨지고 나서 추대식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 들어갔고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이론 이런 형식으로 그 당의 그 헌법 같은 것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진핑은 이제 5년 집권을 하고 본인의 이름도 넣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되네요. 시진핑의 생각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식 특질을 가진 사회주의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시진핑을 그 신격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황제의 반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은 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시진핑의 생각으로 반세기는 간다고 보는 겁니다. 시진핑 생각이 말하자면 그 막시즘을 중국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계속 가르친다는 건데 이제까지 뭐 경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 조약도 미국이 안 한다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그 첨가를 해서 그 시진핑 생각을 학교에서 마구마구 가르치게 의무화를 했고 그게 이제 그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마오쩌둥 이후에 어느 지배자들보다도 시진핑이 많이 그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당이 많이 부각이 됐다면 지금은 뭐 시진핑이 굉장히 그 부각이 된다는 것이고 2012년부터 정말 많은 사람을 뭐 부패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왕자가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이름으로 체포하고 벌 주고 직위를 완전히 빼앗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5년 동안 다져놓고 이번에 이제 그 공산당 대회에서는 물론 그 7명 가운데서 그 한 명만 시진핑에 가깝고 4명은 그 다른 조직이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뭐 그 왕치산 같은 사람도 은퇴시켰고 나이에 맞춰서 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written statement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68세 뭐 이런 나이 규정에 맞춰서 했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예를 들어 뭐 후진따오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오만하다 하고 다 처리를 하고 그들이 교육에 그 포커스를 뒀다면 그들이 세운 학교 같은 것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뭐 등등 뭐 다 전후좌우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한 사람만 1980년대에 자신을 만난 이제 비서실장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 7명 가운데서 본인 1명 빼고 6명 가운데 1명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채웠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비공식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사람들로 실세를 시진핑은 채웠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이 작은 조직이 이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요. 시진핑의 임기는 2023년에 끝나지만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게 너무나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줄대느라고 또 부패한다. 그러면 시진핑이 부패와의 고리를 끊어야지 이제 중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살아남는다 하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인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시는 그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 그 7명은 물론이고 25명 그 최고 그 간부들 상무위원인가요? 그 안에
이제 시진핑이 끝날 때 가장 젊은 사람이 그 미스터 자오가 1957년생이면 또 나이에 딱 걸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부패를 책임지는 반부패 치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도 그 당시에 나이에 걸린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나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민주적이다 하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이다라는 지적이 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래요. 무슨 전 대통령인가요? 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저의 이 얘기를 알고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무슨 그 방송 청취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적으로 기록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가장 크게 기록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화합을 하고 누구에게 좀 그 온정감, 뭐 연민의 정 이런 것을 느낀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나를 공격만 해봐,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이거잖아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트럼프 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미 만났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그 지난 몇 주일 전에는 시진핑이 미국의 지도자가 주춤하고 싫다고 하는 사이에 시진핑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버렸다라고 했고, 어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세계에서 발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1년 동안의 일을 보니까 정말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가 더 약해지고 세계도 위험해지는 길이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이렇게 차고 나오지 않느냐라고 몇 주일 간격을 두고 그 이제 커버 스토리로 이번 주에 썼는데, 그것 말고도 어떤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 반미 감정이 중국에 굉장히 많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사이에 그 시진핑이 잘 그 국가주석이 조절을 한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최고 고위다 하면은 그게 당이 되고, 그리고 최아래 바텀 라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신화통신이라든가 여러 인터넷 매체라든가 시진핑의 수족이잖아요. 미국처럼 이제 자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때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하고 하기 위해서 피플스 데일리라든가 글로벌 타임즈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네. 미국의 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나 적대적이야, 편파적이야, 뭐 이런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미국 언론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인데, 저는 지금 미국에 앉아서 중국의 피플스 데일리도 보고 글로벌 타임스도 보고 영어로 돼 있는 건 다 봅니다. 뭐 일본 신문도 보고, 심지어는 미국이 방문하지 말라고 9월 달부터 조치까지 취했던 북한의 이제 북한의 모든 신문, 또 북한의 모든 방송도 저는 미국에서 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보거든요. 날마다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적국이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정치적인 상황상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은 그렇게 오픈된 나라예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일반인들이 트위터도 금지됐는데 무슨 미국 언론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시진핑이라는 큰 국가의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뭐 교활함과 또 그 담대함과 또 지도자스러운 아주 그 절절절절 부글부글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지 않는 그런 그 굳은 성향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반미 감정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그것을요. 시진핑은 중국에서는 그 국빈 플러스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아니야 국빈 플러스 대접을 받았어라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 대통령을 중국 황제로서 야만인 힘있는 지도자를 대접하듯이 했다. 조금 살살 구스르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성이 방이 9,000개가 있다면서요. 이 9,000개가 있는 그 자금성 방 일반인들에게는 그 비공개를 하잖아요. 이 뭐 사실은 이 자금성에서 얼마나 많이 구중 궁궐에서 주색 잡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전에 뭐 중국의 뭐 황실에서도 다 있었던 일이죠. 그 자금성에 첫날부터 뭐 잠깐씩 방문한 사람은 있었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거기서 오페라를 보고 경극이요 말하자면 중국이요 그런 것을 보고 또 뭐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은 공산당은 얼마나 그 과거의 고대 예술이 어느 정도는 참 위선적이다 하는 생각들도 그 공산당으로서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자금성에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줬는데 이 그 무역 딜을 2,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계약서가 아니라요. 계약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의도를 표시하는 그 양해각서, 네, 양해각서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이해하고 한다는 양해각서인 것이지 계약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뭐 좋게 해주는 듯 하면서 자신들도 과시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서로 그 좋으려고 하는 의도하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그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 정치 시스템을 굉장히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게 언제였었죠? 그 왜 나토가 벨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잘못 그 폭격했었던 그때요. 1990년대 말인 것 같은데 99년인가요? 그때 이제 반미 감정이 대단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중국도 한참 떠오르던 때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건 만들면 팔아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대강 가다가 중국도 완전히 그 언론 통제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정서를 그 당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조작하고 그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반미가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조사인가요? 2016년도에 화중 과학기술대학교 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이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요. 독일보다도 미국을 더 싫어했고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오스트랄리아, 당연히 러시아를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훨씬 그 뒤입니다. 그 뒤에요. 그리고 미국의 그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했어요. 또 중국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한 50%는 호감이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른 세계에 대한 호감도가 뭐 보통 이제 64%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미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한 거죠. 그리고 역시 2017년 올해 퓨 리서치사가 워싱턴에 있는 그 여론조사 기구죠.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람보다 싫어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까지 가는 곳마다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도 그 학군이 좋다고 많이 살고 계시는 얼바인이라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쪽이라고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뭐 풀루턴, 애나하임 힐스, 뭐 부에나 파크 뭐 이런 곳이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얼바인 이런 곳이 나오는데 그 얼바인에 가면은 학군도 좋고 깨끗하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다 현금 주고 사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이제 뭐 패사디나 이런데 패사디나 아르케디아 뭐 샌마리노 이런 데가 이제 비슷한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도 중국 사람들이 뭐 살지도 않으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막 와서 그 현찰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고 1년에 몇 번만 오고 청소는 계속 하게 하고 뭐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에 와서 돈은 막 쓰는데 질서를 좀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타겟과 같은 아주 그 흔한 뭐 디스카운트 마켓이에요. 그런 곳에 가도 막 손목에 보면은 시계 같은 것이 번들번들한데도 뭔가 이 매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을 리가 없고 좋아할 리가 없고 또 비즈니스를 해보면 중국 사람들과는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큰 사업을 하는 미국 사람이나 작은 사업을 하는 미국 사람이나 뭐 돈 떼이는 것은 보통이고요. 물건을 뭐 검은색을 뭐 예를 들어서 2겹짜리 뭐를 보내준다 했으면 하얀 색깔 한 겹짜리를 보내주고 소왓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이겠죠. 중국 사람들도 돈 번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네거티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불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라이벌 사이에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도 세계를 어느 한 국가는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싶으면 아직까지는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의 새 시대에 대해서 이제 들어둘 얘기가 있으면 들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 사이트라고 하네요. 즈히후라는 이곳에서 미국이 중국을 해체할 그런 준비를 하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답은 이거였대요. 만약에 중국이 무너진다면 무너지게 하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탓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다가 이런 답을 내렸답니다. 내가 처음에 미국을 경험했었을 때 so sweet, so fresh 그리고 막 자유를 막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중국 같은 곳에서 숨도 못 쉬고 마스크를 몇 개 끼고 살다가 미국의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해가 많다는 어느 도시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so sweet, so fresh 하고 정말 feel 너무너무 자유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됐대요. 이렇게 썼던 사람이 공공의 적이 돼서 사과를 하고 어카운트를 지워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시진핑 이전에는 중국이 생각할 때 중국이 현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전에는 그전에는 뭐 수많은 거대한 그런 왕실들이 있었지만 여기다 싸우고 저기다 싸우고 뭐 또 뭐 일본에 밟히고 아펜 전쟁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한 195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자원과 일적 자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계 2위까지 뭐 세계 2위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 가치를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중국의 현대화에 뭐 몇 명 되지 않잖아요. 마오쩌둥부터 뭐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을 거쳐서 지금 시진핑까지 오기에요. 등소평 뭐 거쳐서. 그래서 그러려니 중국이 현대화할 때 미국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서 중국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든다면 또 미국 시장에 팔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그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중국이 수출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나가지만 내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 그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중국이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서구의 가치가 틀렸다고 하고 그 야망 같은 것을 펼치려면은 미국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당이 알고 시진핑이 알면 그 아래 그 국민들은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국가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이제 젖어왔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그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본인의 그 같은 야망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중국을 중국 성격으로 외교하겠다. 중앙 무대에서 이 말. 근데 중국 성격, 중국 특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식 단어로 하자면요. 그 중국식 특질이 무엇인지 말하진 않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렇지만 미국이 만든 세계 규범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야 뭐 아주 오랜 동안 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것을 만들어서 세계화도 미국이 주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오랜 동안 세계에서 미국이 마지막이고 최고의 희망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왔는데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 언론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공산당 대회에서 10월 중순에 아주 그 명쾌하게 또 신화통신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개화된 중국 민주주의를 외국에 퍼뜨리기. 서구식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중국 시스템이 서구 민주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분열, 이런 것을 중국 시스템은 화합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게 누구다 어느 나라다 지적은 안 했지만 신화통신이 지금까지 자주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그 깎아내리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트럼프의 미국은 끝없는 정치 험담 그리고 뭐 상습적인 논쟁 쓸데없는 거 정책 막 정말 획획 뒤집어 버리기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진보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자기 파괴 경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1991년도에 America Against America라는 그 책을 썼답니다. 그 푸던 유니버시티의 왕후닝이라는 교수가 쓴 책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몇 가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형편없이 취급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산당의 가장 파워풀한 그 그룹에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중앙 상무위원회 정도 여기서 선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학자들도 좀 전에 그 책을 쓴 왕후닝 교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중앙 상무위원회에서 선전 도구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그리고 전에 한때 덩샤오핑이 중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델이 아니다. 모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입장 같은 것도 조금 해석을 그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또 시진핑은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 국가에 새로운 길을 연다. 이제 이게 1대1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중국식 현명함과 중국식 접근으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1대1로 같은 것도 결국은 문명이라든가 가치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온 정치와 경제 시스템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진핑의 신화 같은 것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벌 미국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조심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조심스러운 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래 가지는 언젠가는 뭐 올해다 아니다라고 지적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이 조심스럽고 뭐 겸손을 때로는 이제 겸손하게 보이도록 한다던가 대접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인가는 시진핑은 딱 차고 올라갈 것이 목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뭐 당의 헌법에 이름도 올리고 시진핑의 생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다 그 가르친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그 볼 때는요. 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훨씬 순진할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 조금 잘해주면은 또 막 좋다고 스마트하다고 또 뭐 생각이야 있겠지만 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보다 나이도 많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21세기 미국의 건설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났냐. 불과 그때가 89년이었고 빌 클린턴이 뭐 91년 뭐 이랬었잖아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중국과 건설적인 파트너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라는 미국을 꺾어 누르겠다는 그런 그 야망을 갖고 중국에서 상당한 그 분야마다 독재를 하고 있는 시진핑과 가까이 그 지내는 것이 혹시 시진핑에게 무언가를 정말 속절없이 내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 천안문 사태로 그런 그 비극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중국의 인권이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두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잡아가두고 해서 중국이 미국도 물론 아주 그 불안정한 여러 가지가 있고 참 오점이 많지만 그렇게 뭐 정부가 완전히 그 언론을 장악을 하고 내 사진 다 붙여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지 돼. 다 달달달달 외워야지 돼. 예전에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봤었던 건데 한국에서도요. 그게 결코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인격체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죠. 보통 서구에서 미국에서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진핑의 여러 가지를 보면 부패를 척결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자산과 본인 가족들이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것 다 팔더라고요. 미국과 연관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역시 그 지금 사우디의 그 왕세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들 것은 다 지키면서 무슨 부정부패 척결을 한다고 뭐 남들을 다 가두고 그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그 탐욕과 야욕과 공직자의 그 탐욕과 야욕 그리고 공직자의 이중잣대는 좀 철저하게 좀 지켜져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했었고 걱정하던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말리지 말아라 이제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뭐 등소평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 사람에게 파워가 너무 많이 가면 나라 위에서 나쁘다. 뭐 등소평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뭐 몇 명, 5명 조직이 있는 그 그룹에서도 당연히 있는 일이고 이것은 뭐 명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소평이 뭐 나이 제한 같은 것도 뭐 했고 뭐 이랬던 건데 시진핑도 나이를 지키기는 했는데 애매하게 지킨 거죠. 나도 그때가 되면 물러날 수도 있고 안 물러날 수도 있고 내 뒤를 이어나갈 사람도 이 25명 안에
없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은 계속 미국이 잡고 있는 그런 그 주도권 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미국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고 돈만 벌면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비극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세계는 시진핑식으로만 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 시진핑의 중국식으로 나가는 것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만을 우선으로 하는 그 미국식으로 나가는 것도 원치를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 다른 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